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시면 밑에 쪽에 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상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각 영상마다 들어가서 댓글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이제 오래된 영상들에 올라오는 질문들에는 답변을 좀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냥 올려주세요. 뭐 괜찮습니다. 음향 질문 아니더라도 뭐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고선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조셉별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컴프와 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컴프하고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컴프에 대해서는 벌써 2편까지 나왔고 이제 3편째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백보컬을 정리하는 법, 컴프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한 영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백보컬을 정리하는 영상이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제 컴프레서를 써갖고 제가 백보컬을 정리하는 거를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아마도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소리를 좀 닫아놓고 있다가 페이더를 내려놓고 있거나 뮤트를 잡아놓고 있다가 소리가 있는 순간에만 그 페이더를 올리거나 뮤트를 풀어주거나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안 쓸 땐 소리를 잡아주고 있고 내려놓고 있고, 목소리가 있거나 소리가 있을 때만 페이더를 올려주는, 그렇게 자동으로 페이더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이트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추후에 영상을 또 찍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릴 건데, 그렇지 말고 또 영상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게이트를 갖고 우선 이제 드럼의 소리를 제가 좀 잡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게이트에 약간 어떻게 사용한다 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에 대한 믹스에서 게이트를 사용하는 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게이트에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제 기초적인 걸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하라고 해갖고선 이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소리 밸런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지난주에도 같은 나왔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소리 밸런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주제가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리드가 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드가 되는 음악의 소리의 크기가 가장 커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받쳐주는 악기들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소리 레벨을 잡는 게 맞습니다. 소리 레벨이 어느 것이 크고 작은지를 잘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또는 이게 작은 게 어느 정도까지가 작은 것인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소리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저도 구별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소리가 정말 가장 큰지를 잘 모를 때에 제가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볼륨을 굉장히 작게 틀어봐요. 크게 틀지 않고 오히려 제일 작게 틀어봐요. 그러면 뭐가 들리냐면 이제 작은 소리들은 아예 안 들리게 되고 그 중에 몇 개의 소리만 들려요. 그 중에 몇 개의 소리만 들리는 얘기는 그 소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의 크고 작음이 좀 구별이 안 될 순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공연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갖고선 귀가 스트레스 오랫동안 이렇게 소리를 들어갖고선 잘 밸런스를 못 잡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작게 틀어서 소리를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좀 볼륨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소리를 다 잘 듣게 하려면 소리를 좀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소리를 낮췄다 높였다 해가면서 어떤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들린다면 그 소리가 제일 큰 것이고요. 그리고 안 들리는 악기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분명히 악기가 존재하는데 같이 섞어서 틀었을 때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그 소리의 악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쿠스틱 기타를 계속 치고 있어. 치고는 있는데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그 어쿠스틱 기타 소리는 너무 작게 한 거예요. 볼륨을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거는 여러분들 밸런스를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리고 존재가 있도록을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까지만 올려놔도 너무 큰 소리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작은 소리도 없게만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음악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밸런스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H 킴님이 이제 베이어 다이나믹 770 프로랑 990 프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770과 990의 차이는 770은 클로즈 타입, 그러니까 밀폐형 타입이고 990은 오픈 타입이라는 게 차이고요. 프로 모델들은 좀 뭐 저온 반응 같은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영상 하나 찍었었죠. 그러니까 770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770과 770 프로에 대한 비교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990과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따가 올라오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올라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 DT 1990에 대해서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종아 알렉스라는 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게인 스트럭처 세팅할 때 앰프 볼륨 크기를 조정할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액티브 스피커가 천장에 달려있는 경우라든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 믹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하는 게 좋은지요? 게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파워드 스피커 또는 액티브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앰프 내장형 스피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앰프 내장형 스피커 중에서 볼륨이 제어가 되는 애가 있고요. 그 스피커 뒤에서 아니면 이제 메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대로 그냥 다 출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여기서는 게인 스트럭처를 조정하는 게 스피커의 최대 출력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의 최대 출력이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출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력에 맞춰서 모든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게인 스트럭처를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요, 입력부에 대해서 제가 게인 스트럭처와 소리를 노이즈를 없애고 좋게 하는 법에 대한 동영상을 찍은 거 있죠. 이거대로 해서 입력을 충분하게 올려서 소리를 다 만든 다음에 보통 스피커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스피커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또는 DSP라고 불리우거나 또는 뭐 EQ나 다른 프로세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크로스오버 같은 것들이. 그러면 그 크로스오버라든지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라고 불리우는 그 장비들에서 레벨 값을 최종적으로 정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는요. 그러니까 입력은 충분히 다 받으셔야 돼요. 콘솔에서도 레드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 선까지 운영을 했을 때 정말 소리가 크고 적당하게 잘 나온다라는 그 값이 되도록 콘솔과 입력단을 다 맞추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영상처럼 그렇게 해놓을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스피커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걸 소리 조정을 어디서 하느냐? 스피커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또는 DSP 또는 각 크로스오버 이런 데에서 레벨을 줄여서 적정 레벨까지 맞춰주는 방법을 쓰시면 아마도 이 환경에서는 조금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몸살님께서 물어보신 건데요. 쿼드 덱이 탑재되어 있는 LG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무저항잭이나 저항잭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저항잭을 쓸 때와 저항잭을 쓸 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무저항잭이나 저항잭이나 끼게 되면 이제 임피던스가 바뀌었다라고 기계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서 출력을 헤드폰 출력으로 세게 내어줍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듣던 소리하고 조금 다른 이제 앰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헤드폰 앰프가 바뀌면서 출력이 세게 나오니까 색다른 걸 좀 경험을 하셔갖고선 무저항잭이나 저항잭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제 저항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저항잭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실제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면 LG 같은 핸드폰에서는 이것을 더 드라이브, 더 구동을 시키는 거죠. 앰프의 힘을 더 내서 더 힘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피커 쪽이라든지 저항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전체적인 임피던스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값이 바뀌냐면 댐핑 팩터라는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폰 임피던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고임피던스, 저임피던스에 대한 설명해 보게 되면 댐핑 팩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임피던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댐핑 팩터가 바뀌어서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네, 소리 특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저항잭을 쓸 경우가 더 소리가 바뀌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그렇게 저항잭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하게 되면 톤도 바뀌고
댐핑 팩터도 바뀌고 조금씩 더 변화를 갖게 됩니다. 특히 BA 드라이버를 썼을 경우에 이신열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정보에서는 BA 드라이버가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고 있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특징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온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항잭을 더 달게 되면 그 임피던스 특성에 또 추가적인 임피던스 특성이 더해지면서 특색이 바뀌게 되는데 소리 특색이 많이 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BA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저항적을 썼을 때 소리가 많이 변한다는 것을 이신열 박사님을 통해서 저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아마도 그런 것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으로? 네. 네, 좋은 음악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오래 계셨다기에 스네어,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네, 오래 있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레코딩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영국에서 레코딩 쪽으로 공부를 한 거지 오래 있진 않았고요. 네, 아무튼 스네어 드럼 녹음에 대한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 녹음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녹음받는 게 음질이 낮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스네어나 드럼 녹음시 어떤 기준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피크 치지 않은 내에서 가장 크게 받는 게 좋을지, 이 경우에는 터치가 미스되면 피크가 뜨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면 안정적인 밑으로 초록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씩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정도가 좋은 건지, 댐핑감 있는 스네어 사운드에 가성비 좋은 프리앰프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신 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피크를 치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면 드럼이라는 것이 드럼 연주자에 따라서 림샵도 하는 경우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소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 좀 칠 수 있는 가장 세게 스네어를 쳐서 림샵 포함해서 빵 쳤을 때 피크가 안 뜨는 한도까지만 딱 놓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게 쳤을 때 나 피크를 치게 하고 일반적인 상황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저렇게 될 거예요. 초록색이 있다가 가끔씩 노란색 넘어가는 정도 일반인이 치게 되면 아마도 그게 적정 레벨이 되실 것 같아요. 댐핑감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이제 프리앰프랑 마이크. 그 마이크는 사실 막 되게 오랫동안 SM57이 드럼 스네어를 잡는 마이크에서 가장 스탠다드로 오래 썼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런 스네어 사운드를 들려준다기보다는요, 제가 이 드럼 사운드 만드는 거 한번 게이트로 소리를 이렇게 펀치감 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나중에는 컴프레서를 갖고서 펀치감 있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드럼 영상에 보시게 되면 게이트로 펀치감 있는 소리 잡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집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그 스네어 소리가 훨씬 더 펀치감 있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상호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현재 X32 풀 버전에 탑 어레이 4조, 그 다음에 서브우퍼 2개, 모니터 스피커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수가 노래를 하다가 고음을 지르면 탑 어레이 양쪽이 소리가 깨지면서 스피커 양쪽의 소리가 꺼졌다가 저음으로 내려가면 다시 소리가 나오는데 X30 콘솔에서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남깁니다.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스피커가 파워드 스피커인가 봐요. 아마도. 또는 앰프가 있는데 앰프에서 프로텍션이 걸리거나, 파워드 스피커인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프로텍션이 들어오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력 한계가 너무 과한 게 들어오면 이제 멈추고 있다가 좀 레벨이 좀 떨어지면 다시 운영을 시작하는 그런 보호 회로가 들어있는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주로 파워드 스피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네, 한계치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어느 정도 소리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를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오디오 레벨을 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리미터거든요. 리미터예요. 리미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서를 갖고선 컴프레서로 이제 레이시오를 굉장히 높게, 제가 컴프레서에 대한 영상 찍었잖아요. 이 영상에 보시게 되면 컴프레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이시오를 갖다가 많이 올려서 리미터처럼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리미터처럼 동작하려면 어택 타임을 가장 짧게, 릴리스 타임은 한 100에서 한 200mm 정도 세트로 잡아놓고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고선 리미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 threshold 위치는 아까 얘기한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를 때 그 위치에다가 딱 걸어 놓으세요. 네. 더 이상 소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걸 넘어가게 되면 스피커가 멈춰버리니까 스피커가 멈추지 않은 한도에서 리미터를 걸 수 있도록
해보세요. X30이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X30의 마스터 버스 쪽에 컴프레서나 리미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거셔도 되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가수에 걸어요. 가수 마이크가 가수가 막 지를 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수 목소리에다가 컴프레서를 딱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도 이상으로 소리가 올라가지 않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시스템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에 컴프레서를 걸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자기 한도를 넘어서서 프로텍션이 걸릴 정도의 음압이면 엄청 소리가 크게 운영을 한 거예요. 예,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별로 크지 않았는데 멈췄다고 하면요, 그 홀이나 그 사이즈에 맞지 않는 작은 스피커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소리가 작지 않은데 스피커 자꾸 멈춘다고 하면요,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더 출력이 센 걸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충분하게 컸다라고 하신다면 너무 크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조금 줄여서 운영하십시오. 큰 소리가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큰 소리가 절대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적당한 소리에서 톤 밸런스가 잘 맞도록, 레벨 밸런스가 잘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믹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프레서 잘 쓰시고 리미터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마 이 상황을 잘 막을 수 있는, 특히 X32 갖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스피커 프로세서가 있다면 스피커 프로세서에서 리미터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스피커 프로세서가 중간에 있으면 그 리미터로 스피커가 프로텍션이 걸리지 않는 한도까지만 딱 걸어주시면 문제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질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읽고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밌는 음향 이야기나 또는 음향 장비의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